들으신 대로 여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국정조사와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주요 경제 정책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홍 부총리의 악연도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후보는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자 따뜻한 안방의 책상을 떠나 현장에서 국민의 고통을 체감해보라며 홍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현장에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에 이 엄혹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을 좀 해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홍 부총리가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지난해에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철없는 소리라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가 사실상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 원씩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 후보가 즉각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르면서 홍 부총리가 서둘러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후보가 밝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계획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가 반대 의견을 밝히며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계속 법도 통과시켜주고 다 합의가 된 거를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잠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그럼 정책 일관성도 저희는 훼손이 되고요. 유예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 주변에서는 홍 부총리가 기본소득과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이 후보의 주요 정책마다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이 더 표면화될 경우 경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정입니다.